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오래 있을 예정이라 짐이 많아서 공항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공항에 가나요? 저희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는 보통 버스를 타거나 짐이 많으면 차나 택시를 타는 편이에요. 공항버스는 15,000원 정도인데 택시를 타면 6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항버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짐이 없을 때는 보통 버스를 타고 가는 편이에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들의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환승을 해야 돼서 버스나 차를 더 선호해요. 혹시 여러분은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나요? 저는 사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국적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국적기란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사를 말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를 국적기라고 해요. 저는 보통 대한항공 타는 걸 좋아하는데 출국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승무원들도 한국분들이라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내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기내식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떤 공항에 가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인천공항은 주로 국제선을 운행하고 김포공항은 주로 국내선을 운행하지만 국제선도 운행해요. 김포공항은 대부분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가까운 지역을 갈 때 이용하고 인천공항은 모든 국제선을 탈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김포공항이 서울에서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인천공항보다 더 작은 편이에요. 인천공항은 제1 여객터미널과 2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대한항공을 포함한 8개 항공사 이외에는 모두 제1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몇 번 터미널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공항에 도착하면 카운터에 가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위탁 수화물을 보내면 돼요.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을 기내 수화물이라고 하고 들고 타지 않고 공항에서 붙이는 짐을 위탁 수화물이라고 해요. 기내 수화물 안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탈 수 있고 보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큰 용량이 아니면 보통 기내 수화물에 넣을 수 있어요. 위탁 수화물 안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보조 배터리, 귀중품들은 넣으면 안 돼요.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인 다음에는 출국을 하면 되는데 출국 게이트에 가서 다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 절차가 이루어져요. 보안 검색은 비행기를 탈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가방 등 모든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고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따로 담아야 해요. 두꺼운 겉옷은 벗어야 하고 주머니도 모두 비우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보안 검사가 끝나면 출국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아요. 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지문의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 돼요.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공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면세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공항을 구경하거나 면세품을 사는 편이 아니라서 바로 탑승하는 곳으로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면세점에서 술하고 차를 샀는데 출국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예약을 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면세점에서 꼭 사는 물건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은 장거리 비행일 경우에 기내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제 경우에 이번 비행은 총 14시간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뜻해지는 안대와 핫팩, 가슴 마스크와 목베개, 겉옷하고 약을 챙겨갔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도 다운로드해서 갔어요. 사실 지난번 비행 때 몸이 아파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진통제를 꼭 챙기는 편이에요. 비행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갔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번에는 웹소설도 다운로드 했는데 한국 웹소설 중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유명한 웹소설이 있거든요. 오빠가 이 소설을 추천해줘서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기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비행기를 탈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에 꼭 써주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나라의 공항과 비행 경험에 대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오래 있을 예정이라 짐이 많아서 공항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공항에 가나요? 저희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는 보통 버스를 타거나 짐이 많으면 차나 택시를 타는 편이에요. 공항버스는 15,000원 정도인데 택시를 타면 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항버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짐이 없을 때는 보통 버스를 타고 가는 편이에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들의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환승을 해야 돼서 버스나 차를 더 선호해요. 혹시 여러분은 선호하는 항공사가 있나요? 저는 사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국적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국적기란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사를 말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를 국적기라고 해요. 저는 보통 대한항공 타는 걸 좋아하는데 출국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승무원들도 한국분들이라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기내식을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기내식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떤 공항에 가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인천공항은 주로 국제선을 운행하고 김포공항은 주로 국내선을 운행하지만 국제선도 운행해요. 김포공항은 대부분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가까운 지역을 갈 때 이용하고 인천공항은 모든 국제선을 탈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김포공항이 서울에서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인천공항보다 더 작은 편이에요.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이 있는데 대한항공을 포함한 8개 항공사 이외에는 모두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몇 번 터미널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공항에 도착하면 카운터에 가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위탁 수화물을 보내면 돼요.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을 기내 수화물이라고 하고 들고 타지 않고 공항에서 붙이는 짐을 위탁 수화물이라고 해요. 기내 수화물 안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들고 탈 수 있고 보조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큰 용량이 아니면 보통 기내 수화물에 넣을 수 있어요. 위탁 수화물 안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보조 배터리, 귀중품들은 넣으면 안 돼요. 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인 다음에는 출국을 하면 되는데 출국 게이트에 가서 다시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 절차가 이루어져요.
보안 검색은 비행기를 탈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소지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가방 등 모든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고 태블릿 PC나 노트북은 따로 담아야 해요. 두꺼운 겉옷은 벗어야 하고 주머니도 모두 비우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보안 검사가 끝나면 출국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아요. 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지문의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 돼요. 출국 심사를 받은 후에는 공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면세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공항을 구경하거나 면세품을 사는 편이 아니라서 바로 탑승하는 곳으로 가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면세점에서 술하고 차를 샀는데 출국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예약을 해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면세점에서 꼭 사는 물건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은 장거리 비행일 경우에 기내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제 경우에 이번 비행은 총 14시간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뜻해지는 안대와 핫팩, 가슴 마스크와 목베개, 겉옷하고 약을 챙겨갔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도 다운로드해서 갔어요. 사실 지난번 비행 때 몸이 아파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진통제를 꼭 챙기는 편이에요. 비행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갔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번에는 웹소설도 다운로드했는데 한국 웹소설 중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유명한 웹소설이 있거든요. 오빠가 이 소설을 추천해줘서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기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비행기를 탈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에 꼭 써주세요. 오늘은 한국의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나라의 공항과 비행 경험에 대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